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동인데, 아이고, 낯설어. 자, 일단은 파동의 정의 먼저 가면,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한 지점에서 생긴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나? 이제 진동이라고 하지? 이 녀석이 이제 퍼져 나가는 현상. 얘를 이제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른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제 발생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원. 파원은 이제 파동의 발생 지점은 파원이라고 하고, 발생 지점 파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파동 발생시키고 있거든. 파원 어딜까? 성대지, 성대. 성대지. 그래서 이제 발생된 파원. 그 다음에 이 흔들림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 그래서 매질은 이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 이제 매질이라고 한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매질. 되는가? 자, 그래서 이 매질 개념 은근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발생시키는 파동은 음파란 말이에요. 자, 뭐를 타고 전달되고 있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생기는 거 물결파. 자, 물결파를 전달하는 물질. 그렇지.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느니, 없으면 써놓도록 하여라. 이제 뭐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기파는 처음 듣는 거 아닐걸? 전자기파는 이제 빛인데 가시광선, 적외선, 뭐야, 감마선 이런 건데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없어. 매질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매질. 그래서 오히려 빛의 경우는 매질이 없는 경우가 전달이 더 잘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 매질이 이제 중요한 점은 매질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매질이 이제 중요한 점은 거기 이제 줄 쳐두는 게 좋을 텐데 이 매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은 해. 근데 이 친구는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아. 파동과 함께 이제 이동하진 않고 대신에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이동하는 거는 뭐가 이동하냐면 그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이동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매질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자 잠깐 선생님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 진동시킬 거야. 그러면 얘가 출렁출렁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은 해볼까? 예를 들면 여기가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충돌 하니까 실은 파동 자체는 어디로 전달되는 상황? 왼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A, B, C, D, E, F, G의 각 점은 어디로 움직일까? 그러니까 흔들림 자체는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파동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저 매질의 A, B, C, D, E, F, G는 어디로 움직일까? 움직이지. 이동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러니까 위가 아래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러니까 위아래인데 그러니까 위인지 아래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일단 자 이제 흔들림이 어쨌든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파동 자체가 그 다음 순간 요렇게 가겠지. 됐어? 왼쪽으로 갔지? 자, 그럼 A는 어디로? A는 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위로, C 매질은 어디로? 아래로, D 매질도 아래로, E 매질은 위, F 위, G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야구장에서 파도 타기공을 전달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땐 파도 타지만 관중 자체는 뭐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매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살짝쿵 파동이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면 이제 매질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거꾸로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파동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요. 낯설죠? 벌써 낯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매질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은 없으니까 써놔야 돼. 자, 위상.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이제 매질의 운동 상태를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데, 운동 상태라고 하면 이제 매질의 속력이랑 이제 매질의 방향. 왜냐면 위아래로는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G랑 위상이 같은 지점이 있어. 어디가 위상이 같을까? G가 위상이 같지. 얘네들은 그래서 위상이 같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E랑 위상이 같은 점이 있어. 어디게? 그렇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질의 이제 운동 상태를 우리 이제 위상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파동에서 가장 이제 위로 가장 크게 진동한 상태, 요게 이제 마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마루. 그 다음에 가장 거기 아래로 뭐라 하냐면 골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밑에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 여기 있는데, 그래서 마루랑 마루. 그 다음에 골이랑 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상이 같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마루와 골은 위상이 어떻다고 표현할까? 위상이 이제 반대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왜냐면 마루랑 골 같은 경우는 항상 움직임이 같다 반대다. 반대이기 때문이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B점이랑 D점 같은 경우에도 위상이 같을까 반대일까? 여기도 반대지. 왜냐면 얘가 위로 움직이게 돼 얘는 아래로 움직여서 항상 반대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고 해서 이제 매질의 이제 운동 상태, 그거 이제 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왜 이 위상 개념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됐는가?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의 종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제 파동의 종류인데, 얘는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일단은 첫 번째는, 책 있는 대로 할까? 책 있는 대로 하면,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무슨 파와 무슨 파로 나뉘냐면 종파와 이제 횡파로 나눠. 종파. 이거 처음 듣냐? 그래. 자, 그러면 매질의 진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종파랑 횡파로 나누는데, 종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 그 다음에 수직이면 뭐라 그러게? 횡파라 그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린 요 파동 있잖아요. 요건 종파일까 횡파일까? 그렇지. 얘가 횡파야. 아, 납득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파동은 왼쪽으로 가는데 매질 자체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저런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 횡파.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지진파 기억 안 나? 지구과학에서 나오나?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전자기판은 외워야 된다. 전자기판은 무조건 횡파야. 이거 가끔 종파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거든. 얘는 횡파고요. 그 다음에 물결파, 파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진파에서 에스파, 가수 말고. 에스파 들어봤지? 에스파. 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종파는 어떤 느낌이냐면, 종파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종파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여기서 이제 흔드는데, 내가 용철을 앞뒤로 흔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앞뒤로 흔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앞부분에 용철이 뭉쳤다가 풀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뭉쳤다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뭉쳤다가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파동 자체는 어디로 가고 있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진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우되지. 이런 파동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이제 종파라고 해요. 그래서 횡파를 외우는 것보다 종파를 외우는 게 나아. 그래서 종파의 예로 들면 일단 음파보다 높아서 안 들리는 소리 뭐라 그래? 음파인데 높아서 안 들리는 소리 초음파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음파는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들리는 소리, 이게 떨리는 소리가 음파. 그래서 저 진동수가 높이를 결정하잖아. 저게 많이 떨리면 높은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에서 무슨 파가 있냐면 P파, primary, secondary.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진동 방향, 진행 방향 따라 다른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 종파에서 이 매질이 뭉쳐져서 밀도가 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밀하다고 한다. 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돼 있는 부분 뭐라고 하게? 소라고 그래. 소. 그래서 우리가 종파는 별명으로 소밀파라고도 하고요. 횡파 같은 경우에는 고접파.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거기까지 갔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공책이 없지만 설명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파면. 번호 잘못했다. 두 번째 기준은 파면. 응? 파면도 없지.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또 두 개로 나눠. 그래서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면파랑 평면파로 나누는데, 자, 지금 뭐가 없어? 파면이 없지. 그럼 what is 파면이냐?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위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혹은 연결한 면, 요걸 우리가 파면이라고 해. 아까 위상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마루만 연결한 선, 마루만 연결한 면, 요걸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물을 잘 생각해봐. 물이 내가 물을 위에서 보고 있어. 그 내가 여기서 한 점만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데 퍼져나가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게? 동그랗지 않을까요? 요렇게 동그랗겠지? 요게 파면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잠깐만, 요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루인 부분 연결한 거, 마루인 부분 연결한 거, 마루인 부분 연결한 거, 이렇게. 이해 갔어? 그럼 내가 만약에 수면을 요렇게 치면 어떻게 되게?
수면에 막대기 같은 걸 탕탕탕탕탕 치면 요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야. 파도가 파도처럼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런 파면이 요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그 바닷가 이렇게 파도 들어오는 거 볼 때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파면. 그러니까 마루마루마루, 그러니까 얘도 옆에서 그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루마루마루 연결인데 마루마루 연결인데 마루마루 연결인데 마루마루 이런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구면파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전구의 불빛. 전구의 불빛 어떻게 퍼져? 공간에서 사방팔방으로 퍼지니까 구 모양이지. 그래서 구면파고, 예를 들면 평면파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레이저. 레이저 어떻게 돼? 쭉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파면에서 이제 조금 조심할 거는, 지금 여기서 파동 자체는 구면파의 경우 파원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파동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파면과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90도예요. 다시,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몇 도? 90도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동 자체는 어디로 뻗어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잖아? 얘도 몇 도? 얘도 90도예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이거 마치 그런 거야. 약간 본율이 나가기 전에 뭐 같은 느낌인 거게? 에피타이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용어 정리부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뭐의 요소? 이제 파동의 요소로 간다. 보통 그렇지 않아? 요리 먹다가 에피타이저 먹다가 배불러서 막 그런 경우 없어? 난 그래도 약간 식전 음식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나 지금 5kg째 빼고 있어. 좀 티 나냐? 티 나? 오. 어디가 티가 나지? 약간 배가 들어갔어. 그치? 그치? 신기하지? 탄수화물은 정말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밥을 지금 못 먹거든? 그래서 아까 닭가슴살 사오고 집에 있으면 막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파동의 요소 이제 쫙쫙쫙쫙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사진 찍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어떤 느낌으로? 사진 찍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줄을 흔든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에만 출렁거렸겠지. 근데 그 다음 순간 이 출렁거림이 앞으로 지나면 새로운 출렁거림이 생기니까 이렇게 사진 찍히겠지. 근데 얘가 먼저 생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뭐하고 있는 상황?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이 하라고 하면, 자, 이거 종파, 횡파예요. 자, 참고로 요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진동 중심. 자, 이제 명칭 간다. 이게 이제 진동 중심에서 매질이 위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요 위치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 그 다음에 진동 중심에서 아래로 가장 쳐져 있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골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자,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진폭이라고 해. 영어로 이제 앰플리튜드라서 A로 쓰고, 얼마나 파동이 크게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중간 길인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자, 파도 타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파고가 높이가 2m야. 자, 그럼 진폭은 얼마일까?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됐어? 1m야.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마루,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그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시는지, 자, 여기 이제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자, 요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래. 그래서 들립자처럼 쓰고 뭐라고 했냐면 람다라고 읽어. 람다. 파장. 그래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어디서 어디. 골에서 골까지 거리가 파장.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가 이거 일부러 여기를 안 줬거든?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루 연결한 거고 마루 연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 여기가 뭐가 되게? 파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 참고로 여기 종파에서는 느낌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장일 것 같아? 정답. 밀에서 밀까지 파장이야. 혹은 소에서 소까지가 파장이야. 그래서 횡파에서는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그 다음에 종파에서는 밀에서 밀, 소에서 소. 근데 그냥 어떻게 잘라도 괜찮냐면 그냥 위상이 같은 지점 사이 간격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으로 계산할 때는 굳이 마루마루 자르지 않고 어디서 잘라도 상관없다? 여기서 자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에서 자르라고. 이해 갔어? 같은 모양에서 자르면 돼. 근데 이게 파장이 요것도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거긴 한데, 그래서 마루마루 골에서 골까지 거리인데 파장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했잖아요. 그 파동이 이동한 거리도 파장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거든. 아니 솔직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 뭔 말인가 싶잖아. 그래서 얘는 조금 그림을 그리면 볼게. 뭐라고? 아, 선생님이? 그거에서 이제 나중에 원도 나올 텐데. 원 안 나오나?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그 다음 순간 모양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오. 자, 지금 파동 자체는 여기를 기준으로 파동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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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게 되지. 됐어? 지금 파동이 이만큼 이동했어. 이만큼. 이게 파장이라고. 근데 보시면 매질 봐봐. 매질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였었다가 여기였었다가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 지금 이 매질 한 점은 몇 번 진동했어? 아니지. 얘가 이렇게 되지. 내려와서 내렸다가 이렇게 돼서 제자리 온 거잖아. 한 번 진동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할 때 파동 자체에는 무슨 길이만큼 간다? 파장 길이만큼 가는 거예요. 상상 가세요? 나 왜 저렇게 일일이 그렸는지 알겠어? 저 그림 뭔지 이해가지? 설명이 너무 없지? 진폭? 진폭은 매질이 이동한 최대 거리가 진폭인 거야. 그러니까 매질 자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니까 진동 중심이 가장 높이 있을 때 요만큼이 진폭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항상 뭐를 생각하셔요? 파도 타기 응원을 생각하세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제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해, 파장.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기. 주기는 시간이라 t로 쓰는데 타임. 이거는 매질이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단위 세컨드 씁니다. 주기 단위는 세컨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동수. 진동수는 F로 써. 자, 자주 빈번한 부사. 빈번하게 F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프리퀀시.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는 이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수라고 하고 얘는 영어로 HG라고 써. 헤르츠. 헤르츠 처음 듣니? 그래서 헤르츠. 근데 얘네 둘이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자, 얘네 둘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5초에 매질이 200번 진동했다고 치자. 한 점이. 자,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겠어? 40번 진동하겠지?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40분의 1초가 걸리겠지? 자,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40분의 1초. 요게 뭐가 되는 거게? 주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초에 진동한 횟수, 요건 뭐라 그러게? 진동수. 그래서 얘는 40Hz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 그러면 여기서 느낌 오지 않아? 정답. 그래서 체크해. 그래서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야. 그래서 역수관계고, 그래서 주기는 뭐를 역수하시면 된다? 진동수를 역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까지 전파가 되냐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인데 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가 되는 거게? 주기가 되는 거잖아?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속력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지. 그러면 속력은 당연히 뭐분의 뭐란 말이야?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씨. 그래서 얘는 주기분의 뭐로 계산한다? 파장으로 계산해. 그래서 그럼 주기 역수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그럼 곱하기 5.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속력에 관한 거는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을 분석하면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244쪽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파동 그래프가 나올 것이요. 파동 그래프가 보이시는가? 아니 근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꼭 나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축이 중요하게? X축이 중요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축이 중요해. 그래서 X축이 위치고요. 위치고 여기가 이제 변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그 파도가 쳤을 때 얘를 사진 찍는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한순간에 착각 찍은 거거든?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아무래도 종파 그래프는 이렇게 안 그려지겠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만약에 X축에 뭐가 나왔다? 위치가 나오면, 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진폭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찾으셔라? 파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위치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뭐와 뭐를 알 수 있다?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다. 가로축이 위치인 경우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해?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한 지점만 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점만 볼 거냐면, 자, 여기를 찍을게. P점. P점. 그래서 시간이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P점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이게 위로 진동할지 아래로 진동할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옆으로 살짝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 잘 그리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 보여?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거를 저 P점의 위치를 뭐에 따라 나타낼 수 있을까? 시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축이 뭐로 바뀌냐면 시간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가 변이 시간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P점의 모습을 나타낸 거냐면 지금 현재는 진동 중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거고 요거를 반복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세로축, 가로축이 시간인 경우에는 일단 뭐는 확인할 수 있다? 진폭은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지금 얘가 마루 지점이고 마루 지점이야. 그러면은 마루가 되었다가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루였다가 마루가 된다라는 거는 몇 번 진동했다는 뜻이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주기. 그러면 주기가 따라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오게? 정답. 오,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알아.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시간이면, 그러니까 다시 X축의 위치면 파악해야 되는 게 무엇과 무엇? 진폭과 파장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면 주기와 진동수와 뭐를 파악하셔라? 진폭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왜 파동 먼저 하냐면 이거 시험 대비 때부터 하면 되게 낯설 것 같지 않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50쪽에 자, 그 파동 그래프 보면 자, 여기 이제 위치, 시간 이렇게 나왔지? 위치. 그래서 X축이 위치야. 자, 그 뭐랑 뭐 알으라고 했냐면 진폭이랑 파장. 자, 그럼 진폭 얼마? 진폭은 10cm. 그 다음에 파장은 20cm. 그래서 파장 구하실 때는 마루마루에서 자르셔도 되지만 굳이 같은 모양에서 자르세요. 오케이? 자, 근데 약간 반복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왜냐면 반복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세로축, 가로축이 시간이면 주기랑 진동수. 진폭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진동수는 일단 됐으니까. 자, 그러면 주기는 몇 초? 그렇지. 그러면 진동수는? 바로 역수. 4분의 1 일치. 자, 그러면 이제 간다. 속력은 얼마? 그렇지. 5cm/s. 요렇게 바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자, 진동수는 0.25Hz 맞지? 1초에 0.25번 진동한다는 뜻이니까 2번 X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 몇 초? 4초기 때문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초 P점의 변인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지금 1초 후 P점의 변이는 얼마라고 나왔지?
그냥 영어를 읽으면 돼. 근데 만약에 요거를 굳이 노가다를 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1초에 몇 cm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5cm 움직이는 파동이잖아. 그러면 이 각 점이 몇 cm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5cm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 파동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림 잘 그리면 조금 유리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X, 그 다음에 5번에 한 주기 동안 4초 동안 몇 cm 간다? 20cm 가는 거예요. 왜냐면 파장의 정의가 1주기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초에 몇 cm 가는 게 맞다? 5cm 가는 게 맞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번 잠깐 보시냐면 9번 잠깐 봐봐. 9번. 자, 9번 보시면 문제 한번 봐봐. 이대요 이화여가 늦게 끝나가지고 시험이. 자, 갑시다. 자, 9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요. 자, 그림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이고, 자, 0.2초 후에 P' 위치까지 이제 진행한다. 자, 일단 뭐부터 찾읍시다. 위치니까 뭐부터 찾자? 파장부터 찾는 거예요. 파장 몇 cm? 오케이. 파장은 8cm.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찾을 건데 주기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잘 봐. 자, 주기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매질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니까 지금 여기 마루였던 점이 0.2초 후에 요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한 번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몇 초 걸리겠어? 정답. 그래서 주기가 0.8세컨드. 요렇게 하셔서 잠깐만 좀만 더 갈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10cm/s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지금 파동 자체가 지금 P'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0.2초가 걸리거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0.2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동거리가 몇 cm야? 2cm지. 그러니까 이 파동 자체,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얘가 0.2초 동안 파동 자체가 2cm 갔어. 그러면 속력이 10cm/s네. 계산하신 다음에 그렇지. 얘가 어차피 모분의 뭐니까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주기는 0.4초다. 틀렸고, 파동의 속력은 단위 조심해. 0.1m/s다. 맞고. 그 다음에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매질 운동방, 이거는 횡파잖아. 어차피 파동과 매질의 운동 방향은 수직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뭐가 나올 수가 없어? 오른쪽이 나올 수가 없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되니? 파장이 그냥 이거는 뭐 길이만 비교하면 되지. 지금 파장의 비가 몇 대면? 1대2거든?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가 예를 들면 A 지금 B를 몇 T라고 치면 B를 3T로 치면 A는 몇 T? 2T가 되는 거지. 요만큼이니까. 그러면 속력은 뭐분의 뭐니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2분의 1 대 몇 분의 몇? 3분의 2 하시면 얼마 나오시죠? 3 대 4 나오지. 왜 3 대 2 나왔어? 아차차. 1대 어디서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때 주기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주기 2대 3인 거 이해가지? 자, 그럼 앞에 돌아서 거기 속력만 하고 조금 쉴게요. 왜요? 자, 그래서 245쪽 파동의 속력. 으아.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의 속력 그거는 식혀놓으면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서 왠지 조금 공식은 외웠겠지만 모분의 모로 계산합니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던가 아니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오케이. 좋았어. 자, 파장과 진동수인데 이 파동의 속력은 정말 크게 얘기해도 중요한 것이 이거는 매질에 의해서만 결정돼. 그러니까 매질의 온도나 상태나 종류나 밀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달리기를 되게 못하는데 그래도 육상 트랙에서는 풀밭에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얼음에서보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발길질을 똑같이 해도 얼음에서는 느리게 가지만 육상 트랙에서는 빨리 갈 수 있지.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실 건 만약에 매질이 같아. 자, 그럼 만약에 매질이 같아. 여기서 같다라는 거는 밀도나 온도나 압력이라는 종류 다 같다는 뜻이야. 온도가 달라지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같은 매질이면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문제는 파장이랑 진동 수익으로 매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매질인 경우 진동수가 크잖아? 자,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될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짧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진동수가 적으면 파장이 어떻게 되게? 파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 높은 소리가 진동수가 큰 거거든? 자, 그러면 자, 높은 도가 빠를까? 낮은 도가 빠를까? 다를 이유가 없지. 그럼 매질이 똑같잖아. 그럼 소리 빨라, 파가 빨라? 같은 거지. 됐어? 대신에 높은 소리를 낼 때는 얘가 되게 많이 떨려, 성대가. 낮음을 할 때는 성대가 적게 떨려. 아까 20에서 2만헤르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줄을 흔들 건데 귀찮으니까 줄을 흔들 건데 이 친구는 1초에 5번 흔들 거고 얘는 불가능하지만 1초에 20번 흔들 거야. 자, 그래서 1초에 5번 떨리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관찰이래. 그러면 1초에 20번 떨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속력은 똑같거든요? 대신에 얘는 진동수가 작은 대신 뭐가 길어? 파장이 길어. 요만큼의 파장이니까. 근데 얘는 진동수가 큰 대신에 뭐가 짧아? 파장이 짧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매질일 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속력은 똑같습니다. 같은 매질일 때 속력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만약에 매질이 바뀌면 어떻게 됐어? 매질이 변하면
이제 뭐가 바뀔까? 속력이 변하겠지. 파동이 잘 전달되는 매질도 있고 잘 안 전달되는 매질도 있지만 but 이게 한번 발생한 파동은 진동수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질이 바뀔 때 속력이 변하더라도 진짜 조심할 거 뭐는 바뀌지 않는다. 진동수 혹은 뭐는 바뀌지 않느냐? 주기는 안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다음 파트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줄 현이라고도 하는데 줄 혹은 현. 그래서 줄에서 속력. 자, 생각해보면 자, 줄은 어떤 줄에서 빠를 것 같아? 굵은 줄과 가는 줄 중에서? 정답. 오. 굵은 줄보다 가는 줄이 빨라.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줄의 탄성력으로 줄의 탄성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굵은 줄보다 가는 줄이 질량이 작아서 제자리로 빨리빨리 돌아와. 그래서 전달이 되게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떨수록 빠를까? 팽팽할수록 빠를까? 느슨할수록 빠를까? 정답. 팽팽할수록 빨라. 왜냐면 진동이 잘 전달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줄이 당기면 장력이라고 하지? 장력이 클수록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보시고. 자, 이제 또 뭐 할 거게? 또 흔들 거예요. 왜 그만두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여기 흔들었어. 자, 요렇게 된다고 치자. 자, 여기서는 선생님 더 넓게 그려야 될까? 더 좁게 그려야 될까? 더 짧게? 더 짧게? 더 길게 그려야지. 왜냐면 여기가 속력이 빠르니까 한 번에 더 많이 가. 파동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뭐하고? 빠르고 얘는 느린단 말이야. 느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는 일정해?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져야 돼. 맞네. 낚이법하지? 네. 그래서 줄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바뀝니다. 요게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부터 가야 되지? 물결파. 자, 물결파는 파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깊은 물이 물결파가 빠를까? 얕은 물이 물결파가 빠를까? 이거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깊은 물이 빨라. 왜요? 왜냐하면 얘는 수심이 얕아서 마찰이 커. 그치? 왜냐면 바닥이랑 마찰이 있을 거니까 방향 좀 받아. 그래서 얘는 깊은 물에서 빠르다. 물결파는 깊은 물에서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 자, 소리는 고체에서 빠를까? 액체에서 빠를까? 기체에서 빠를까? 아? 잠깐만. 소리? 고체? 고체에서 빨라요. 오. 액체에서 느리고 기체에서 느리고 조심할 거 어디에서는 전달 안 돼. 진공은 안 돼. 뭐가 없으니까. 매질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진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기체는 입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 네, 종파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빠를까? 낮을수록 빠를까?
음. 진동이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기파. 어쩔 수 없어. 빛은 계속 나오니까. 자, 빛은 고체에서 빠를까? 액체에서 빠를까? 기체에서 빠를까? 빛은 고체에서 빠를까? 액체에서 빠를까? 기체에서 빠를까? 오씨. 잘했어. 얘는 진공에서 빠르고, 기체에서 빠르고, 액체에서 느리고, 고체. 왜냐면 이 친구는 오히려 뭐가 필요 없는 친구라서 얘는 매질이 없어야 빨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빠질까? 낮을수록 빠질까? 정답. 되게 잘 찍는다. 온도가 이제 높을수록 빨라. 근데 굴절하기 전에 반사를 먼저 해야 돼. 반사 복습. 자, 얘는 거울이고 빛이라고 칠게. 빛. 기억할지 모르겠네. 자, 빛이 자, 40도 각도로 들어가고 있어. 자, 입사각 몇 도? 입사각 몇 도? 라고 하면 안 돼요. 입사각은 50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입사할 때는 항상 요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요거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데 요 법선과 이루는 요 각이 입사각이야. 됐어? 자, 그럼 반사각 몇 도일까? 반사각. 당연히 대칭으로 나올 거니까 몇 도? 50도여야 돼. 그래서 요게 반사각. 그래서 입사각은 입사하는 파동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고, 반사각은 반사하는 파동이 법선과 이루는 각. 법선과 이루는 각인 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반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같은데 요거를 무슨 법칙? 반사 법칙. 중학교 때 하셨었죠? 근데 이제 고딩이니까 이제 굴절의 법칙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동의 굴절이 되는데, 자, 두 번 파동 굴절. 굴절은 알긴 알아. 파동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뭐하는 현상?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동의 굴절은 진행하던 파동이 이제 꺾여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경계면에서 꺾여서 진행하는 현상이 파동의 굴절인데, 이 파동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마다 이제 파동의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굴절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다이빙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있고 수영 선수가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직선으로가 살짝 경로가 꺾여. 이게 굴절이야. 그래서 반사랑 굴절은 솔직히 파동만의 성격은 아닌데, 성질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세 가지나 한 두 가지 정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굴절이 일어날 때 현상 관찰해보면 속력이 항상 느린 쪽으로 굴절하더라는 거예요. 속력이 항상 느린 쪽으로 굴절하다 관찰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사각이 커지면 이제 뭐도 커지더라? 굴절각도 커지더라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두 가지는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줄게. 이제 계속 그 빛으로 일단 설명할 거야. 빛으로 설명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얘가 공기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자. 자, 일단 수직으로 빛이 들어간다고 치고, 자, 그럼 얘는 꺾일까 안 꺾일까? 수직으로만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때 입사각이 몇 도일까? 정답. 그래서 굴절각도 0도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봐. 자 공기에서 이제 물로 갔을 때 직선으로 가, 위쪽으로 꺾여, 아래쪽으로 꺾여? 아래로 꺾여. 잘했어. 오, 그건 기억하네. 이렇게 아래로 꺾이거든? 그러면 각도 얘기할 때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법선을 그려주셔야 되고, 요게 입사각이고, 요게 무슨 각? 요게 굴절각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을 키울게. 자, 입사각을 키우면 어차피 직선으로 가지 못해서 꺾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살짝 꺾여. 자, 그러면 지금 뭐 커졌지? 입사각 커졌죠? 모두 커지는 거예요. 굴절각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경우 생각해 볼게. 그냥 생각하면 돼. 자, 저거 기억하면 돼. 이 느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갈까? 위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 자, 이게 느린 쪽을 향해서 꺾이거든.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느린 쪽을 향해서 꺾여.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물에 가깝게 꺾이거든요. 요렇게. 됐어? 그러면 요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들어온 경로대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들어온 경로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입사각, 여기가 무슨 각. 그래서 지금 보신 공통점을 봐봐. 그러면 공통점은 이거다.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속력이 느린 매질로 가는 상황.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입사각이랑 굴절각이랑 비교하면 입사각이 크거든요. 빠른 매질, 느린 매질.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쪽이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 자, 무슨 각이 더 커? 굴절각이 더 크지? 자, 여기 공통점. 빠른 매질 쪽이 각도가 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다시 빠른 매질 쪽이 뭐가 더 커? 각도가 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무 힌트도 없어. 아무 힌트도 없이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아이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낸다고 치자. 어느 게 빠른 매질? 위에가 빨라. 그러니까 빨리 법선 생각하고서 각도 생각하면 돼. 입사각보다 굴절각 크지? 여기가 빠른 매질인 거야. 그러니까 각도가 큰 쪽이 무슨 매질이다? 빠른 매질이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에서는 성립하고 공기에서는 성립 안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 다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물결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물결파의 굴절인데, 자, 물결파 장치는 대학 때 해보면 참 그지 같은데, 이 옆에서 보고 여기 이제 수심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톡톡톡 통통 해가지고 파도가 통통통통 해서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왜 장치 만들기 힘드냐면 이게 다 수평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평면파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평면파 된다 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닿으면 안 돼. 이게 수평 맞추는 게 와 진짜 되게 별론데 어쨌든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는 수심이 어떤 곳이고 깊은 곳이고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진동수는 어차피 파동
파동 발생 장치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동수는 같아. 자, 그러면 아까 속력이 어디가 빠르다? 네? 물결파는 깊은 곳에 빠르다, 얕은 곳에 빠르다?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려요. 근데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기 때문에 파장이 이때가 길고 이때가 짧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동 그럼 발생시키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면 여기서는 되게 자잘해져. 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보통 밑에서 조명을 쬐어주거든. 조명을 이렇게 쫙 올려주면 지금 이 마루 부분이 볼록렌즈 역할을 해서 여기만 밝게 보여. 그래서 잠깐 그 240도 책 보면 하얀 선 보이지? 하얀 선. 그게 파면이야, 파면. 파면이고 마루 부분이야. 마루.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에서 본 거라고 하면 지금 위에서 본 거면은 어차피 파동 발생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면 얕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파동이 대신에 어떻게 진행하냐? 요렇게 수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마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요 파면 사이 간격이 뭐인 거 기억하죠? 파장인 건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직으로 입사각이 0도, 굴절각이 0도인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저게 비스듬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있다고 치자. 같이 봐볼까? 여기가 이제 깊은 곳이고 여기가 이제 얕은 곳이면 지금 얘는 비스듬하게 들어가잖아요. 깊은 곳에서 모양이 이렇다. 그러면 얕은 곳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돼. 파장이 짧아져.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럼 진행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랬어.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랬어. 근데 각도가 애매하지? 그럼 뭐를 그리세요? 법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선은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려. 자, 그럼 여기가 무슨 각?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야. 입사각 큰 거 보이니? 빠르잖아. 빨라서 그래. 됐어? 그러니까 그 물결파에서는 파장으로 깊은 곳이랑 얕은 곳, 빠른 곳이랑 어떤 곳? 느린 곳을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얕은 곳에서 무슨 곳으로 가면? 얕은 곳이 깊은 곳 같아. 여기 봐. 얕은 곳에서 깊은 곳 같게. 그러면은 여기는 자잘자잘 하거든? 잘 그릴 수 있을까? 난 잘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여기서 마음이 좀 삐뚤어졌네? 각도는 뭐를 그려라?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 그려라. 아, 여기가 무슨 각?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 빠른 쪽이 각도가 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입사각이 큰 거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뭐가 큰 거고, 굴절각이 큰 거고. 그러면 왜 그지같이 뭐가 나오냐? 이제 사인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인 값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참고로 거기 각도 표시 I랑 R로 표시돼 있지? 그린 각에서 I랑 R로 표시돼 있지? 됐어? 자, 그러면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선생님이 파동부터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 자, 좀만 힘내. 자, 어디가 깊은 곳, 어디가 얕은 곳?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깊은 곳, 얕은 곳.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아, 수직이 이렇게 있는 거였나? 수직. 자,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됐어? 먹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계면의 수직으로 뭐를 그려? 법선 그려. 그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여기 아마 I라고 써있고 R이라고 써있을 텐데 인시던트와 리프렉션이에요. 와우. 자, 그러면 좀 했네. 자, 얘가 1번 매질, 2번 매질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입사가 그냥 세타 1으로 둘게. 여기를 뭐로 둘게? 세타 2로 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을 두 개를 설정할 건데 첫 번째는 요 삼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수선 그릴 거예요. 요 삼각형이에요. 수선이에요, 수선. 요 삼각형에 여기 공통면 A, B라고 줄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뭐에 해당하지? 요 길이? 요거는 파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뭐에 해당하는 거지? 요것도 파장되는 거, 짧아지는 거 보여?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잘 쫓아와. 자, 이게 아까 파면은 여기 수직이거든. 이게 90도야. 그러면 여기 점으로 칠게. 그러면 얘랑 얘랑 합해서 90이야. 얘랑 얘랑 합해서 90 되려면 요 각이 얼마가 나와야 돼? 잘했어. 됐어? 그러면 요게 빗변. 그 다음에 이게 높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원이 어떻게 되지? 선분 AB분의 람다 1이 되죠. 그래서 선분 AB 람다 1.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삼각형. 여기가 세타 2. 요렇게 90도, 요렇게 90도, 요렇게 90도거든? 그럼 여기 중간에 낀 각이 있으니까 여기가 몇 도가 나와야 돼? 세타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얘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 여기가 람다 2고? 그러면 사인 세타 2가 어떻게 돼? 요 삼각형에서 빗변의 높이니까 그렇지. AB분의 이제 사인 람다 2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단가다. 갑자기 너 텐션 떨어지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매질에서 속력이 V1, 매질에서 속력 V2라고 하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기 때문에 결국은 진동수가 다 지워져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속력비는 파장비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지금 람다 1은 AB 사인 세타 1 소녀 람다 1은 AB 사인 세타 1 람다 2는 AB 사인 세타 2야. 그러면 AB 지워주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게? 사인 세타 1 밑에가 얼마가 되게?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기 이게 식집해두면 결국은 매질에서의 속력비는 굴절할 때 매질에서의 속력비는 뭐의 비와 똑같고요. 파장비와 똑같고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각각의 매질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의 무슨 값비와 똑같다? 사인 값비랑 똑같은 거예요.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굴절. 자, 이제 빛. 자, 빛 가면 자, 이제 빛에서는 이제 뭔가 일단 굴절이 나오는데 자, 일단 얘는 단순하게 갈게. 공기와 공기 개념부터 간다. 자, 공기면 매질이 안 바뀌니까 꺾일 이유가 없어요. 자, 만약에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위로 꺾일까 아래로 꺾일까? 아래로. 잘했어. 근데 조금 더 꺾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라 유리라면 유리에서 더 느려지기 때문에 더 꺾여. 오케이? 만약에 금강석이면 더 꺾여. 금강석이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많이 꺾인다는 거는 속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빛의 속력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디서 빠르고 공기에서 빠르고 물에서 빠르고 유리에서 더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할 때 유리에서 많이 꺾이고 물에서 적게 꺾이고 공기에서는 안 꺾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꺾이느냐? 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속력과 굴절률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속력이 많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절률 할 때 그래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비교 대상을 놓은 게 절대 굴절률이야. 자, 절대 굴절률이야.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이 느려지냐라고 하는 거를 공기 중, 그러니까 진공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느려지냐 절대 굴절률이고,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게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분모의 속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서 매질에서의 속력 대신에 분자에 C를 쓰는데 C 기억하려나? C는 어디에서의 빛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지. 요렇게 이제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자,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굴절률이 거의 1에 가까워요. 속력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뜻이야. 근데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굴절이 잘 된 유리, 얘가 1.5 정도 되거든. 그럼 1.5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빛의 속력이랑 비교해서 유리에서의 속력이 그만큼 느리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굴절률이랑 속력이 이제 반비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최소값이 1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게 절대 굴절률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빛이 꼭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간다, 그러니까 꼭 공기나 진공에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그거를 비교한 걸 무슨 굴절률이라고 하느냐? 상대 굴절률이라고 해.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우리가 이제 그 증오하지 바람직한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뭐요? 상대평가를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겨. 대학은 상대평가, 대학에서는 줄 세우기를 원하는데 고등학교를 절대평가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좀 편해. 편하긴 해. 1학기만 신경 써도 되고 대신 끝났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상대 굴절률.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얘는 분모 분자를 잘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다 라고 하면 비교 대상이 누가 되는 거게? 매질 1, 매질 2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게? 매질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비교할 때 써주는 거야. 분모의 비교 대상을 써주는 거야. 여기에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2번 매질의 굴절률을 써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저기서 그럼 절대 굴절률을 이렇게 나누지. 그러면 분자는 C 나누기 V2. 매질 2에서의 속력 C 나누기 V2지. 아, V2래. V1이지. 그러면은 얘가 분모 들어가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분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분의 얼마? V2분의 V1. 아하,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무슨 관계? 반비례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 볼 때 이것만 잘 보면 돼. 비교 대상이 뭐냐. 그래서 얘는 반비례고, 자, 아까 했던 식 그대로야.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뭐는 똑같으므로 진동수는 같으므로 파장비랑 똑같고
그 다음에 입사각굴절각 나오겠지? 무슨 값비에 비례한다?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반비례인 거 조심하면 돼. 굴절률만 반비례인 거 조심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각도도 4개밖에 안 나와. 아니야, 5개밖에 안 나와. 60 몇 배 먹어. 60을 몇 배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경우에 됐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그러면은 지금 어디가 빠른 매질이야? 그렇지. 얘가 빠른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인 거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빠른 매질일수록 뭐가 작다? 굴절률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에바지만 30도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사인 사인 30도 대 사인 얼마? 60도 하면 얘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속력비는 사인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속력은 V1 대 V2는 몇 대 몇이고 1대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 람다 1 대 람다 2는 1대 루트 3이고요. 대신에 절대 굴절률 B는 얼마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가면 끝이야. 야, 5이 배웠다고 또 괜찮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크로스로 식을 하기도 해. 그래서 N1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N2 사인 세타 2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스넬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요렇게 쓰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오늘 굴절 예시는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어디를 봐보시냐? 250쪽. 250쪽의 자료2 봐봐. 자, 지금 여기서 하얀 선은 파면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하얀 선은 뭐다? 파면이야, 파면. 그러면은 지금 얘가 파장 몇 cm? 3cm. 여기는 얼마? 루트 3cm.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실제로 무게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보다 저 수직 그리는 거 힘들어. 됐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 내가 은근 막박 그린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래.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계면의 법선. 자, 그럼 지금 여기 몇 도라고 나왔지? 60도라고 나왔지? 그 어디가 60도게? 지금 요렇게가 90도고요. 요렇게 90도라서 지금 중간에 끼인 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60도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여기 굴절각 구해야 되지. 그래서 굴절각을 이제 구해본다고 하면 지금 딱 봐도 굴절각 작은 거 보이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세타를 구할게요. 자, 지금 파장비가 얼마? 파장비가 3 루트 3이지? 그러면은 이쪽에 사인 얼마? 사인 60도. 아니, 잘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파장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좌변이 얼마야? 그러면 사인 세타. 그러면 얘는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다가 3분의 얼마 곱하면 되니까.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몇 도구나? 그렇지. 됐어? 근데 요게 깊은 물 대 무슨 물이 되는 거게? 깊은 물 대 얕은 물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기 가면, 자, 1번에 깊은 물과 얕은 물에서 속력은 당연히 어디가 빠르다? 깊은 물이 빠르다. 파장이 기니까.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 크기를 등호라 부등호로 비교해라. 입사각이 훨씬 크죠? 몇 도니까? 60도니까. 자, 그러면은 입사각은 몇 도이냐? 60도. 자,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 나왔지. 깊은 물에 대한 모의 굴절률. 그러면 굴절률 할 때는 분모에 누구 굴절률 써줘야 돼? 깊은 걸 써주라고. 그 다음에 분자에 무슨 물 써주라고? 얕은 물. 근데 얘랑 뭐는 반비례? 속력이 반비례. 됐어?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야? 계산해놨다. 요게 지금 루트 3이잖아요. 네? 아, 네. 루트 3이잖아요. 요게 루트 3이기 때문에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은 얼마? 루트 3인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만 뒤집어주면 돼. 자, 그래서 5번도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물결파의 굴절각은 30도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결파의 진동수가 몇 헤르츠다? 2헤르츠야. 그럼 얕은 물에서도 어차피 몇 헤르츠거든? 2헤르츠거든? 그러면은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가 나야 되느냐? 2루트 3cm/s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장과 속력은 진동수 같을 때 비례관계니까 파장은 깊은 물에서가 더 길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주기랑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물결파 발생 장치가 다다다다다다다 해주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계산해놨지.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루트 3이기 때문에 뭐보다 큰 거 맞고 1보다 큰 거 맞고, 입사각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속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대신에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한다? 굴절각이 증가하는 거예요. 차이 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면, 됐어? 자, 입사각 몇 도? 정답. 반사각, 굴절각 몇 도? 그러니까 요거 각도 나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애매하면 법성별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 30도. 됐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질 원에서의 파장은 몇 cm고? 4cm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 나왔으니까 여기서 주기 찾을 수 있거든? 주기 몇 초? 2초 맞아요. 그 다음에 진폭은 2cm 맞아요. 그래서 기억에 매질1에서의 진폭은 몇 cm 맞다? 2cm 맞고, 그 다음에 매질 2에서의 주기도 똑같이 몇 초가 나와야 돼? 2초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매질 2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하고 이제 물어봤거든? 그럼 이제 매질 1에서의 속력을 찾아보자. 매질 1에서 속력이 몇 cm/s냐면 2cm/s예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속력비는 입사각 굴절각의 무슨 값비가 똑같다? 사인 값비랑 똑같아. 이제 문자 넣는다. 매질 1에서의 속력 2야. 매질 2에서의 속력은 V2야. V라고 쓸게. 아이, 왜 분모 분자 바꾸자. 이거 바꿔도 상관없지? 바꾸자. 귀찮다. 여기 2, 여기 얼마? 2 대신 여기가 1, 여기가 1. 됐어? 자, 그러면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무하는 거고 매질 1에서의 속력이 2cm/s. 자, 그럼 분모의 사인 얼마 들어가야 돼? 60이야, 30이야? 그렇지. 쫙 맞춰서 넣으면 돼. 30도, 여기는 사인 60도. 그러면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속력 얼마 나와?
루트 3분의 2cm/s가 나는 거야. 유리화 안 해도 돼요? 네. 그치. 보기에도 안 나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잘 넣어줘? 짝 맞춰서 잘 넣어줘야 돼. 짝 맞춰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타입이 나올까봐 걱정은 되지만 니네 학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내긴 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봐봐. 에이 얘는 상식이지. 자 일단 구조각이 필요해요. 여기 몇 도일까요? 정답. 어? 네? 30도지. 아, 그러네. 미쳤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도? 30도.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문제 주실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얼마? 그러면 조심할게. 분모의 매질 얼마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되고 매질 2의 굴절률이 루트 3분의 2 이렇게 가야 되나? 루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참고로 공기는 굴절률 얼마로 잡으셔? 1로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한다.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렇게 되는겨. 분모의 공기, 그 다음에 분자에 얼마가 들어가? 1이 들어가. 그러면 사인 값 넣을 때 여기가 사인 세타 i 원매직게 들어가고 여기가 사인 세타에 어디게 들어가야 돼? 공기께 들어가라고. 그럼 공기가 몇 도? 아니야, 공기. 저 공기. 공기에서 몇 도야? 60이잖아, 60. 아, 외부가. 밖에가 공기야. 그래서 여기에다 60 집어넣으셔야 되고 밑에 있는 뭐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얘가 30 들어가야 돼. 됐어? 근데 공기는 어차피 구조율이 얼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루트 3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n1이 그냥 굴절률 루트 3이니까 n2 그냥 얼마로 잡아도 된다는 뜻? 루트 2를 잡아도 된다는 뜻이야. 절대 굴절률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니은의 세타 구하래, 세타. 그럼 여기도 그럼 식 세울 때 똑같이 세우는데 지금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30 낼 거거든? 됐어? 그러면은 크로스로 넣어줘야 돼. 각도 넣어줄 때. 그러면 세타 쪽이 공기니까 여기가 n 공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n2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n2 계산해놨지? 얼마? 루트 2야. 그러면은 사인 30이면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가 얼마니?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그렇지, 45. 그래서 세타는 45도. 그 다음에 디귿은 일단 쉬운데, 그러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는 B가 똑같고 굴절률이랑 반비례인데 지금 굴절률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빠른 애야. 빠른 애야. 그러면 얘가 파장이 더 길어야 돼. 그래서 1에서가 더 짧다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 자, 그래서 다 왔어. 자, 이제 앞으로 252, 253. 그러니까 그래서 봐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몇 도야? 30이지. 그러면은 똑같아. 뭐가 계속 똑같다고 얘기한 건지.
속력이 편하니까 그러면 속력으로 갈게. 그러니까 V 공기 만약에 V1이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 사인 60, 여기가 사인 얼마? 3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몇 대면 나와? 루트 3대1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매질이 같은 경우도 V1, V2 가면 V1의 사인 얼마? 30, 여기가 사인 45. 그러면 결국 1 나누기 얼마 나와? 루트 2 나오지? 그러니까 속력만 비교할 때는 입사각형과 사인값만 비교하면 돼. 오케이? 사인값만 비교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속력, 그러니까 공기 매질이 가면은 얘가 루트 3대 1대 얼마가 나와? 루트 2. 그럼 조심할 거는 굴절률은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역수.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루트 2분의 1. 그거 얼마 곱해주면 편해? 루트 6 곱해주면 편하지. 그 얘 루트 2, 루트 6, 루트 3.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사인 값을 잘 보시면 돼요. 계산은 굳이 안 하셔도. 굴절률 반비례인 것만 조심하고. 그러면 기억은 맞았고 니은 틀린 건 보이지? 그 다음에 디귿도 그래서 가면 디귿도 여기서 어차피 굴절각은 무조건 60인데 그래도 세타라고 해서 해보면 여기서 똑같아. 어떻게 가면 돼? V2 나누기 V 공기로 가는 대신에 여기 얼마 집어넣어줘? 여기 사인 45도 여기 사인 세타 넣어주면 되지. 근데 얘네가 얼마분 얼마? 얘 루트 2, 루트 3이잖아요. 루트 2, 루트 3이냐 B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사인 세타는 이쪽 우변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 45 2분의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얼마? 루트 2분의 루트 3 하면 어차피 지워지거든? 그리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나와? 60도 나오지?